이 군문주공 2단지 아파트를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011년이요. 2011년이요? 네, 가을 때쯤인가? 예. 한 10년 정도 보유하셨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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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시면 이제 99년에 첫 입주를 네. 한 아파트고, 그리고 세대수는 지금 1000세대가 넘어가는 세대수고요. 네, 예. 1000세대가 넘어가는데 매매는 지금 54개가 나왔네요. 네. 동일 아파트가 여러 부동산에서 올리게 되면 또 그런 또 매물 중복 형상도 있긴 한데, 이런 아파트,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좀 방향을 보이는 아파트들은 실거주 만족도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실거주 세력들이 또 많이 찾아 들어가는 아파트거든요. 얘를 2011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그때 가격 자체는, 그러니까 매수하셨을 때는 굉장히 잘 사셨던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2015년도쯤 됐을 때 고점을 찍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2008년, 2009년 이때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평택까지 우리 군문 주공 아파트까지 서울의 가격이 올랐던 여파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15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거죠. 예. 네, 물론 저 위쪽에 있는 이제 고덕 그 국제지구 그쪽에 고덕의 어떤 쪽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 네. 주공 아파트가 올라간 거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고덕 산업단지하고는 네. 우리 아파트하고는 큰 연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평택의 전체적인 상황을 아시면 시청자님께서 결론을 내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평택의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평택에서는 고덕 국제 신도시가 1등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등은 지제역 옆에 또 도시 개발한 곳들이 많거든요. 택지 개발한 곳들이. 네. 여기가 2등인 거예요. 네. 그리고 3등이 당연히 우리 평택 옆쪽에 소사벌 택지지구 여기에 이제 개발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3등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파트는 얘네들 다 오르고 나야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평택역이 평택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여기 이 평택역이 없던 역이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11년 매수하셨을 때도 역은 있었던 거고 그렇죠. 2015년 최고점 찍었을 때도 그 역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아파트는 역세권이라는 어떤 강점을 갖기에는 그 역을 이용해서 어디 내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니까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가 뭐 서울처럼 막 러시아워 때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차로 충분히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택역의 어떤 이그 역세권의 힘보다는 신축의 힘이 훨씬 셀 거고요. 그 신축의 힘보다는 일자리, 이 고덕 산업단지 쪽으로의 접근성이 또 좌지우지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2011년에 사셨으면 한 1억 전후반 주고 사셨을 거거든요. 1억 초반대. 1억 초반대. 그러면 예. 지금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지금이 다시 회복하는 시기인데 지난 2015년에 고점을 찍기는 저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이유는 우리 아파트가 1999년식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다시 전고점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989년이라든가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엔진을 품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덕이라든가 여러 도시 개발 구역들이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는 어차피 한 5년 정도가 지나더라도 재건축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여기에 치우쳐 있는 노후 아파트인 거예요. 연식만 더 돼갈 뿐이지. 네. 저 같으면은 이렇게 회복하는 힘이 있을 때, 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그냥 확 보합이라든가 꺾여버릴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손님도 붙을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래서 지금이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라고는 봐요. 네.
더 올라가는 걸 바라시는 것보다는 일단 좋은 금액에 매도해서 다른 투자처를 또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쪽을 이제 전망을 좀 보고요. 네. 물어보려고 한 거고요. 네. 물어봐서 만약에 제가 이제 1가구만 있으니까 지금 2가구 있는데 청약을 다시 붙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걸 1가구를 정리를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제 해야 될지 좀 물어보려고. 네. 그래서 타이밍은 저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요. 이렇게 올해, 회복세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매수세가 붙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매도 전략을 꾸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다 내가 손해봤던 거 회복하고 하려면 매매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이제 뭐 이자 낸 게 있으니까 네. 그것도 회복하려면 그 전에 이제 최고점 찍은 금액만큼은 계속 올라가야 저도 뭐 그렇게 회복하는 건 쉽지 손해보다는데. 않아요. 우리 아파트 네.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네.